제가 아까 문제가 안 되는 것부터 문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역시 개인의 생에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할 때 이 최근 채무를 법원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최근 채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근 채무가 전부 다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종류별로 나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최근 채무를 종류별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채무 상담하다 보면 주로 최근에 대출을 받게 되는 원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크게 4가지 경우로 제가 구분을 해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는지, 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까지 설명을 꼼꼼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근 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채무 첫 번째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아주 문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경우인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최근에 받았다던가, 아니면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서 생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네. 법원에서도 이때는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없느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내가 이렇게 법원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용도로 대출을 받아서 쓰셨더라도 현금으로 빼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용도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대출금 사용처를 일일이 다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장에 적혀 있는 걸 보고 판단해요. 근데 현금으로 내가 인출해서 쓰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근 채무 두 번째 종류 네. 무엇일까요? 최근 채무 두 번째 종류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채무 돌려받기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통장 내역을 통해서 보인다. 그러면 법원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주의사항은 없느냐?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금융기관 빚을 갚는 건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최근에 받아서 내 친구한테 빌렸던 돈이라든가 내 가족들한테 빌렸던 돈을 먼저 갚아주는 거, 이거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용어 있죠?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최근 채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 종류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빚이 또 갑자기 많아지시는 세 번째 종류를 제가 생각해 보면, 사기를 당해서 사기 피해로 빚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고소장을 제출해서 형사사건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내가 사건을 접수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이 됐다든가, 이러면 일단 그 서류만 보고도 회생법원에서는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갑자기 빚이 많아졌구나 해서 선처를 하시게 되죠. 이럴 때는 문제를 잘 삼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 이때도 있어요. 제가 뭘까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내가 갑자기 당했어요.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 채무가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해서 갑자기 빚이 많아지고 연체가 돼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막 독촉 전화 오기 시작하면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그걸 갚으려고 하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은행 카드 이자를 내고 최대한 좀 버텨보실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돼서 상담을 오시고 개인회생을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이때 인정을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썼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개인회생 채권에 받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개인회생 들어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개인회생이 결정이 됐을 텐데 오히려 내가 은행에 미안하고 카드사에 미안해서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한테 돈 땡겨가지고 그 빚을 돌려막고 나중에 개인회생 들어갈 때 가족들 빚까지 포함해서 넣었는데 법원에서 이건 못 받아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채무 네 번째 종류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이 제가 아까 문제가 안 되는 것부터 문제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역시 개인회생에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돈을 쓴 게 아니라 도박을 했거나 사치를 했거나 낭비를 했거나 뭐 게임을 했거나 이러면 문제가 당연히 많이 됩니다. 이게 개인회생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최근 채무 문제이기도 해요. 이때 법원에서는 모든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명할 때 저는 이 돈을 대출받아서 도박에 썼습니다, 사치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원이 다 알게 되죠. 통장 내역 보면 이런 분들은 특히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라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변제금이 엄청 높아지는 경우들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하시면 누구나 첫 번째로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아보시면서 최근 채무 다 문제되는 건 아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